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사진이 없던 이유로 도난 문화재에 대한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취임 1주년 기념식을 갖고 100만 원력 별집불사를 통해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글 창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규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대왕을 도운 학승 신미대사의 발자취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의 제1374주년 계산대제 영축문화축제가 성황리에 회양됐습니다. 불교 사상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용성 스님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문화축제가 서울 도심의 우면산 대성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도난당한 문화재의 회수율도 2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도난 신고 접수가 되지 않는 건 물론 도난 범죄를 단속해야 할 인력이 문화재 당국의 2명뿐이라는 건 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첫 소식 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적 제390호 경주 보문동 사지. 터만 남은 폐사지이지만 통일신라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당간지주와 석조는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 연말과 올해 초 이곳에서 당시 사찰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성물 13점이 도난당했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도난 문화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게시판이 있지만 지난해에 없어진 11점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를 지적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실에게 문화재청은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경주시가 도난당하기 전 사진을 갖고 있지 않아 신고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문화재 관리 허점이 지적됐습니다. 도난당한 문화재의 대다수는 비지정 문화재라는 점도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들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추적과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도난당하는 문화재가 대부분 사찰이나 문중 이런 데서 그 소유하고 있는 고서적이나 이런 거 비지정 문화재라서 아마 그게 이제 일단 그 사라진 경우도 주인조차도 오랫동안 그거를 이제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김수민 의원은 비지정 문화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화재청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가고 그 사용 쓰임새가 발견되면서 비지정 문화재가 향후에 지정 문화재로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모든 전반의 과정들이 제가 놀라울 정도로 기본적으로 체계가 안 잡혀 있더라고요. 더 심각한 사실은 범죄를 단속하고 사라진 문화재를 찾는 문화재청 사범 단속반이 전국에 단 2명뿐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전국의 모든 사건들을 수사하고 행정 처리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인원을 늘리려 하지만 행정안전부 등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사실 2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올해 겨우 인력 증원을 위해서 행자부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전문 경력관을 1명 지금 추가로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도난당한 문화재는 모두 13,000여 점, 10개 중 8, 9개는 되찾지 못한 채 숨겨지거나 불법 거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유물 여부로 논쟁이 되고 있는 이른바 증도가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금속과 서예, 조판 등 국내외 연구자가 참가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심의 과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네네.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네. 지난 과정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다시 요 연구를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증도가자의 소장자인 다보성 고미술 측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처음으로 증도가자 101점을 모두 공개해 주목받았습니다. 증도가자는 고려시대인 1239년 남명 천화상송 증도가를 인수할 때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금속 활자로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보물 지정 심의에서 증도가 인쇄 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산중총회가 다음 달 1일 재소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광사는 지난달 30일 조계총림 방장 후보로 현봉 스님을 추대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의가 제기되면서 산중총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광사는 어제 오후 긴급 임회를 열어 방장 추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일부 재적승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다음 달 1일 다시 산중총회를 열어 재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계종의 행정수반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취임 1주년 기념식을 갖고 불자 100만 명의 원력을 한데 모으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를 통해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전통 사찰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기 위한 불교 관련 법령 개정 등 현안 해결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탈종교화 등 시대적 위기를 100만 원력 결집 불사로 극복하자며 종도들의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화엄사와 동화사에서 진행된 100만 원력 결집을 위한 교구본사별 법회에서 원력보살의 작은 정성이 한국 불교를 지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각 교구별 법회로 사부 대중과 함께 종단 발전에 원력을 모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력보살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한국 불교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교구별 법회를 통해서 종단 발전에 원력을 모을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1년 전인 지난해 9월 28일 원행 스님은 전임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각종 비위 논란으로 중도 퇴진한 가운데 치러진 36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318표 가운데 235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당시 스님에 대한 압도적 지지는 한국 불교에 대한 위기의식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그로부터 1년, 안정기에 접어든 조계종은 이제 화학과 혁신을 통한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원력은 바로 우리 한국 불교, 우리 장자 종단인 조계종을 새롭게 좀 혁신해서 우리 사부 대중이 하나로 결집을 됐을 때 우리 종단은 안정이 되고 또 스님께서 업무를 잘. 원행 스님은 집권 2년 차에 100만 원력 결집 불사와 함께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비롯한 각종 규제법령 개정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12.7 범난 기념관 건립불사와 세종과 위례 신도시 등에서 이뤄질 목적불사, 승가교육, 전법과 교화, 승려복지, 남북 불교교류, 세계종교 평화회의 등도 중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어떤 변화를 도모하고 미래를 향한 이 향도력을 구현하기 위한 이런 우리적 혁신을 해가는 데는 대사회적으로 우리 불교가 많은 역할을 하려면 100만 원력 결집 불사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원행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금곡 스님 등 조계종 제36대 집행부의 주요 부실장 스님 등은 기념식 직후 종로노인 종합복지관을 찾아 배식 자원봉사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과 복지대단 등은 700여 명분의 자장면과 떡 등을 마련해 복지관을 방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양을 대접했습니다. 원행 스님의 집권 1년 차는 종단 안정을 다지는 시기였다는 평가가 줄을 이룹니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원행 스님이 전국 교구본사별 100만 원력 결집불사 확대를 통해 종단 발전과 제2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서울 조계사는 민족 고유의 세시 풍속인 음력 9월 9일 중양절을 맞아 어제 대웅전 앞마당에서 전통 불교의식
국화 수륙제를 복행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자연과 농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는 자리라며 국화 수륙제를 통해 내 외국인들에게 불교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화 수륙제는 영가를 맞이하는 시련의식을 시작으로 영가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대령과 영가의 번뇌를 씻겨주는 관육의식, 도량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신중작법, 국화 공양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양절은 삼진날이나 단오처럼 홀수가 겹치는 날로 불가에서는 예로부터 영가들을 천도하는 가장 적합한 시기로 여기고 있고 높은 곳에 올라 국화주를 마시는 등고의 풍속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573주년이 되는 한글날인데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당시 불교계의 역할을 조명한 영화 나란말싸미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글 창제 과정의 역사적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한글날 기획보도 3부작,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세종을 도운 학승, 신미대사의 발자취를 조명합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우국이세 원흉무의 해각존자.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이후 유훈으로 조선의 학승 신미대사에게 내린 법호입니다. 이는 나라를 위하고 세상을 이롭게 한 지혜를 깨우쳐 반열에 오른 분이라는 뜻으로 당대의 고승 신미대사가 세종과 깊은 친분 관계를 맺은 것은 물론 세종이 진심으로 스님을 존경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글 창제와 이런 과정 속에 깊이 관여했다는 일부 연구와 단편적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실록에 나와 있는 세종의 집무실까지 들어가서 이제 법회도 보고 심지어 나중에 세조에 의해서 또 존자로 추존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한글 창제 당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신미대사에 대한 평가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사대부들에게 간사한 스님으로 내몰렸고 스님이 왕에게 직접 받은 법호가 부당하다는 상소가 꾸준히 올라왔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불교를 탄압했던 조선시대 초기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왕조를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고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어떤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때까지만 해도 이 성리학을 주도했던 이 신하들이 신미스님에 대한 엄청난 어떤 모략 내지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신미대사는 조선 초기 영의정을 지낸 사대부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외조부에게 한학을 배웠고 당시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에 입학해 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살쯤 속리산 법주사로 출가해 20여 년간 수행과 학문에 매달렸고 경율론 사막에 능통한 당대 최고의 학승으로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특히 신미대사는 세계 각국의 경전을 읽고 번역할 정도로 언어 능력이 뛰어난 데다 한자뿐 아니라 부처님 당시 언어인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와 몽골 제국의 파스파 문자 등 5개 국어에 능통해 한글 창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일단 신미대사가 상당히 범어에 조예가 있다는 근거는 법주사 복처남에 남아있는 일부 자료들 등등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표의 문자 중심의 기록에서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교 고성들, 특히 신미대사를 비롯한 불교팀과의 만남은 필연적이었고, 신미대사의 친동생이자 지편전 학자인 김수원의 문집 시구집에 실린 복천사기를 보면 세종이 신미대사를 만났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문집에는 모든 백성들이 쓰고 읽기 쉬운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세종대왕이 신미대사의 높은 학식에 감명받아 한글 창제에 힘을 보태달라고 청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훈민정음 반포 이후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불서인 석보상절, 월인 청강지국 등 불교 경전의 언해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한글을 창제하겠다 해서 세종이 뚝딱 만들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바로 그 이전부터 산스크리트를 통해서 한글을 어떻게 보면 불교적으로 쉽게 일반인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최근 학계에서 훈민정음의 범어기원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불교계 한글 창제설을 뒷받침하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미대사가
한글 창제를 주도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불교계 차원의 많은 체계적인 연구와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BBS 불교 방송이 내일 한글날을 맞아 한글 창제와 불교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와 청취자들을 찾아갑니다. 먼저 BBS 라디오 무명을 밝히고는 내일 오후 5시 5분부터 한글날 특집으로 신미대사와 한글 그리고 영화 이야기를 방송합니다. 이번 특집은 신미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조계종 호법국장 범종 스님과 동국대 정진원 교수 그리고 영화 나란말싸미를 연출한 조철현 감독이 출연합니다. TV로 방송되는 BBS 초대석 유자효의 향기로운 만남은 한글날을 맞아 정광 고려대 명예교수와 함께 한글 창제의 과정과 훈민정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힐 예정입니다. 양산 정토원 원장 백송 정목스님의 신간 원효 성사와 원효의 보살계 출판 기념법회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법회는 제1부 예불과 불공의례, 오년문 연불시연에 이어 제2부 출판 기념법문으로 진행됐습니다. 성근 깊은 원효의 후예들이 모여 한국 불교의 중흥을 염원하며 원효 사상과 연불 수행을 지나는 첫 법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동참하신 모든 분들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지혜와 복덕이 날로 증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 목스님은 최근 원효의 진실을 새롭게 규명한 원효 성사와 원효의 유일한 계율 해설서인 보살계본 지법요기를 우리말로 풀이한 원효의 보살계를 펴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의 제1374주년 계산대제 영축문화축제가 성황리에 회항했습니다. 회항일인 어젠 계산조 자장율살 기리는 영고제와 법요식이 엄숙히 봉행됐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 영축총림 통도사 사부대중이 자장율사 진영에 차를 올리고 예를 갖춥니다. 1374년의 유관 역사를 간직한 통도사가 계산일을 맞아 계산조 자장율사와 역대 조사 스님들의 덕을 기리고 찬탄하는 영고제와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사부대중은 1400여 년간 청정직의 수행 가풍을 바탕으로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운 통도사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정신적 신앙적 귀처이자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희망찬 미래를 다짐했습니다. 통도사를 다른 여타의 사찰이 따라올 수 없는 불지종과 국지대탈의 사격과 역할을 다해오신 역대 조사 스님들의 생각할 때마다 저 자신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사부 대중 모두 우리 선사 스님들 앞에 통도사의 발전과 중생구제의 선을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사찰 원형과 정신문화 보존 그리고 계승 발전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1374년을 이어져 온 이 문화유산이 앞으로 또 2000년, 3000년 더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길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극중해야 되는 하나의 숙제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통도사는 각지에서 수행 정진에 매진하고 있는 스님 60명에게 영축 장학금을 수여하고 통도사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올해 통도사 계산대제는 영축 삼보 이용과 영고제 등 계산의 정신을 기리는 전통 불교 문화의 진수를 선보이는 한편 송가인 초청 공연과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등으로 모든 사부대중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대표적인 불교 사상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용성 스님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문화축제가 서울 도심 속 산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면산 대성사가 개최한 용성문화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그림 축제와 다채로운 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을 통해 시대를 앞서간 성각자로서의 용성 스님을 기리는 자리가 됐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빛으로 물들은 서울 도심 속 산사에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서초동 우면산 자락에 자리한 대성사가 마련한 청소년 그림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사열의 3층 석탑 아래 자리를 잡은 초등학생. 대웅전을 마주보고 하얀 종이 위에 동심 가득한 그림 실력을 마음껏 뽐냅니다. 엄마랑 절에 와서 국수도 먹고 그림도 그려서 좋았어. 3.1운동 민족대표 용성 스님의 진영과 서적이 모셔진 곳에 또래 친구들 여럿이 둘러앉았습니다. 화폭엔 자신들만의 부처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불교에 대한 그런 청소년들의 인식을 좀 또 바꿀 수도 있고 또 뭐 다양한 뭐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업적을 생각하면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가 용성 스님의 정신을 잇는 문화축제로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한 용성문화제. 대성사 곳곳엔 올해 불교 미술인상 수상작 전시와 전통차 시음, 문화체험 행사 등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용성문화제가 7년째 이어지면서 대성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의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셨고요. 오늘 그 청소년 그림 축제가 그 뜻을 잘 기리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제 시대에 창건된 전통 사찰 대성사는 용성 스님이 독립운동의 거점 지역으로 삼았지만 아쉽게도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용성 큰 스님께서 대각사에 머무시면서도 독립운동을 위해서 요인들을 만날 때는 이곳 대성사 이 자리에서 만났던 장소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데가 여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감안을 해서 오늘 우리도 이제 유형 무형의 문화를 앞으로도 잘 살려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성사는 용성문화제를 중심으로 지역 포교와 복지에 힘을 쏟아 용성 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널리 알리는 사업들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을 조금 대폭적으로 넓혀서 그런 포교 활동과 동시에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대성사는 용성 스님의 숨겨진 독립운동 행적과 역사를 발굴하고 현대적인 계승을 위한 노력에도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강원의 수행포교도량 봉덕사가 미륵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미륵부처님의 원력으로 중생들이 깨달음과 희망, 행복을 이루기를 발언했습니다. 춘천 BBS 이석종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서면 덕두언니 사막산 자리에 자리한 봉덕사. 선사 강림 화상이 지난 1971년 사막산 비탈에 도량을 열고 갖고 온 지 어언 40여 년입니다. 그동안 봉덕사는 춘천 지역의 불심을 널리 알리고 사부 대중들의 신심이 충만한 도량으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봉덕사 스님과 신도들은 지난 30년 동안 미륵부처님을 모시기를 발언하고 기도해 마침내 그 염원을 완성하는 미륵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봉덕사 주지 해육스님은 사부 대중의 원력으로 미륵부처님을 모시게 됐다며 미륵부처님 가피로 이 땅에 불국토가 구현되기를 발언했습니다. 불사 자문을 맡아 힘을 보탠 금곡스님은 봉덕사 미륵부처님 봉안법회를 계기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희망 넘치는 밝은 세상이 되기를 축원했습니다. 편안하게 웃고 계시는 미륵부처님 얼굴을 뵈면 그 순간이나마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희망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봉덕사에 와서 미륵부처님을 직접 뵙고 이 자비스러운 미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지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전국 비구니회 제12대 회장 당선자인 본각 스님도 미륵 부처님은 중생의 희망이고 깨달음을 향해 가는 스승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우리 불교는 지금까지도 그래 해왔지만 앞으로도 춥고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미륵보살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법어에 나선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은 불자들이 몸과 입과 뜻으로 10가지 선업을 지으면 미륵 부처님께서 이 땅에 놔두신다며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미륵 상생신앙은 우리가 미륵 부처님 계신 세상으로 가는 곳입니다. 발원해서. 이게 상생신앙이고, 미륵 하생신앙은 이보다 더 진일보해서 미륵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럼 미륵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십선도를 잘 지키면 오신다 이거예요. 봉덕사에 모셔진 미륵 부처님은 온화하고 친근한 미소로 중생들을 품고 있습니다. 또 불자들이 예경과 공양을 다하고 깨달음을 향해 가는 수행 방편을 형상화했습니다. 미륵 부처님 앞에는 경전과 수행을 통해 부처님께 향해 가는 동자와 굳은 신심으로 부처님께 의지하는 동자, 부처님 품에 이른 동자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BBS 뉴스 이석종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어제 취임 1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행 스님은 불교가 처한 시대적 위기를 100만 원력 결집불사로 극복하자면서 불자들의 역량 결집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또 기념식을 마친 뒤에는 노인복지관을 찾아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 자원봉사로 자비 나눔을 실천했는데요. 사부대중의 동참 속에 종단 발전의 원력을 모으고 사부대중과 함께 낮은 자세로 자비를 베푸는 일이야말로 우리 불교 그리고 불교 지도자의 참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8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